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 미주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간단하게만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죠. 일단 다우지수 선물 시장을 보면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S&P 500도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금리 차트도 보면 일단 2년물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죠. 왜냐면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년물도 요즘에 튀고 있습니다. 10년물도 보자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10년물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사 내용을 보자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연준은 실질금리에 주안점을 두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질금리는 제가 물가 연동 국채라고 설명을 드렸죠. 말 그대로 경기예요. 실질금리. 여기에서 10년물 금리, 시장금리고 명목금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물가 연동 국채 금리예요. 말 그대로 팁스죠. 네.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세요. 실질금리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를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 시장금리, 명목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요즘에 계속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도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이 한 번의 금리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10년물 금리를 올려야 돼요. 맞죠? 이 올리는 방법은 일단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데일리 총재도 지금 긴축 정책으로 전환이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대차 대조표 축소보다 금리 인상이 핵심이고 지금 금리 인상 후 양적 긴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양적 긴축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양적 완화가 뭐죠? 양적 완화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사줘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10년물 국채를 사주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은행에다가 현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 국채를 시장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 심리로 지금 채권 금리 차트를 볼게요.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지금 또 한번 볼게요. 금 차트도 보면 금은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면 성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5분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면 성장에 무리가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주가도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는 튀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뭐죠? 말 그대로 고물가 저성장이겠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금 가격은 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달러 가격 한번 볼게요. 환율을 보자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달러 인덱스 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금리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달러의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달러가 강달러가 되다 보면 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면 이머징 마켓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달러로 빚을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원래 1,000원일 때 돈을 빌려왔는데 환율이 2,000원 됐어요.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머징 마켓들의 부채 부담은 더 커지겠죠. 예. 또한 이렇다 보면 이머징 마켓의 성장은 쪼그라들고 당연히 미국의 성장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달러가 되다 보면 다른 나라 대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수출이 하락합니다. 수출이 하락하다 보면 성장도 당연히 미국의 성장도 꺾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예,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채 가격도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회사채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회사채 금리는 튄다는 소리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회사채 금리가 5% 이상이면 뭐라고 했죠? 경제 위기 상태이니 조심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회사채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채 인기가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회사가 돈을 못 번다라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익이 없다라는 거. 이익이 없다라는 소리는 투자가 불가능하죠. 투자가 불가능하면 고용 개선도 불가능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자면 지금 연준 내 비둘기였던 델리 총재도 한두 번 기준금리 인상 후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일단 블러 총재는 더 세게 얘기해주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 후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리포트를 보면 양적 긴축의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그만큼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겠어요? 경제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1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예측치는 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지금 연준 의장들은 얘기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예,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ETF죠. 그 중에서도 지수 ETF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판기업들의 주당 순이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판기업들이 매력적이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F를 볼게요. F를 보면 주당 순이익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죠. 예,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볼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주당 순이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글도 보여드릴게요. 예, 구글도 마찬가지죠. 예. 구글도 가뜩이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주당 순이익을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이지 않나 싶어서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보면 일단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당 순이익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개별 주식도 좋지만 일단 지수 ETF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예, 윌리엄 총재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자산 가치가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 매우 높다면서도 금융 안정 위험을 해치는 체계적인 위험을 낳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그러니까 분할로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파월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강한 긴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